클릭해 주시고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2020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2020년도 서점에 많이 나와 있는 트렌드 리포트 책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그 책을 통해서 나와 있는 4권의 책들을 통해서 2020년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이 무엇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 마케팅을 할 때, 비즈니스를 할 때 유념해둬야 될 포인트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렌드 리포트라는 건 결국 2020년에 대한 전망이잖아요. 근데 책마다 내용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 점 보러 가면 점장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그 점장이들의 내용 중에서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내년도의 미래이고 우리가 마케터들이 혹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꼭 살펴봐야 될,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취지하에서 오늘 2020년을 전망한 4권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보시죠. 괜찮은 책이 뭐냐고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저는 이 책을 꼭 꼽고 싶습니다. 밀레니얼 Z세대 트렌드 2020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나온 책입니다.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미는 이유는 제가 몰랐던 20대들의 모습들이 이 책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거면 이미 유행이 지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몰랐던 게 있네. 그것은 향후에 그래도 이게 트렌드가 될 만한 뭔가 씨앗 같은 그런 얘기들이 이 책엔 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미래를 엿보는 책인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책이 좀 더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고요. 책 한 권 한 권씩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먼저 얘기했던 밀레니얼 Z세대 트렌드 2020 이 책을 보시면요. 제가 이 책 보면서 줄을 많이 걷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걷고요. 되게 신기하다. 진짜 요즘에도 이런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브이로그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어요. 나와 같은 혹은 다른 삶을 엿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그 챕터 1번 챕터인데 다만추 세대라고 다양한 삶을 만나는 것을 추구하는 세대. 다양한 삶을 만나며 나의 가능성을 확장하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예전에 젊은이들이 트렌드 리더들, 트렌드 세터들이 하던 모습들이 아니라 전형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굉장히 의외적인 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것들을 그냥 자기만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고 노출하고 보여주는 그런 행위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예를 들은 것들 중에 뭐 직장인 유튜버 슬기의 브이로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굉장히 평범한 직장인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도 좀 들고 있고요. 뭐 다른 사람의 그림 일기를 살짝 엿보는 것 같은 인스타툰에 대한 인스타그램에 연재하는 만화 이런 흐름도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평범한 일상이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었지만 요즘의 시대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평범한 일상들조차도 표현을 하고 보여주면 그게 비디오가 됐든 일기 그림이 됐든 사람들 젊은 동년배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구나, 내가 잘 살고 있구나, 혹은 직장 생활에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라는 공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런 공감을 느끼는 대상들이 예전에는 뭔가 일반인들이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이었다면 요즘은 내 주변에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살아간다.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소비한다. 라는 그런 얘기를 이 책에선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면 다양하고 새로우면 새로울수록 좋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 개성 있게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 책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세대들보단 모르겠어요. 제가 혹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피키캐스트의 우주의 얕은 지식이라는 캠페인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의 모습들이 지금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로운 삶을 영위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트렌드 리더들에 있다. 그리고 내년에 그 트렌드 리더들이 주축이 될 내년에는 그런 소비자들의 삶들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그런 평범한 삶도 있겠지만 뭐 관계를 지켜나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뭐 부담감에 대한 얘기들도 이 책이 갖고 있고요. 또 인싸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재밌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챕터가 좀 볼만한 얘기, 선취력. 먼저 행동해서 선한 변화를 이끌어내다. 저는 이 챕터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물론 공정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2020년도에도 굉장히 이 공정에 대한 이슈들, 페어 플레이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그렇지만 저희 세대들은 어쨌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공정하게 하고 선하게 하는 것보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누군가를 희생을 해야 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조금 반칙을 해도 되는 그런 세대였던 건 아닌가. 그에 반면 이 2020의 트렌드 리더들, 트렌드 세터들은 분명히 이 공정함을 가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 변화에 대해서 사회 참여,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다분히 촛불 물론 그 세대들이 일으킨 거기도 하지만 촛불 혁명을 하면서 보면서 내가 참여하면 세상이 바뀔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봤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예전에 소비자들은 그냥 일방적인 리시피언트, 수용자였다라면 요즘에 마케터의 소비자들은, 컨슈머들은 그 마케팅에 직접적으로 뭔가 참여를 하고 자신이 일부가 되는 이런 마케팅을 하는 브랜드들에 굉장히 선호한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모 과자 브랜드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자신이 광고 마케팅의 일부가 되는 뭐 모델이 되거나 혹은 제품 디자이너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을 참여하는, 이 세대들은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페이버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 세 번째 챕터에서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회적 이슈라도 이 세대들은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 세대들이 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2020년도에도 이 세대들, 이 주된 세대들이 2020년에 트렌드를 리더할 거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사고 체계들, 소비 체계들이 결국은 내년도에 트렌드가 된다라는 것에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결국은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것은 제너레이션이잖아요. 이 제너레이션이 갖고 있는 생각과 사고들. 근데 이 책 외에 다른 책들은 죄송하지만 그냥 현상을 보고 그 현상으로 트렌드를 분석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에 대해 갖고 있는 그 숨겨져 있는 인사이트를 트렌드 리더들, 트렌드 세터에서 찾은 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것들로 찾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좀 더 날카로운 책이 아닌가, 좀 더 가능성이, 내년을 제대로 바라보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책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워킹 트렌드에 대한 얘기. 저는 이제 아무래도 브라이언 에이시라는 광고회사의 사장이다 보니 이 세대들과 일하는 방법이 뭘까? 이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워킹 트렌드. 원래 이 일은 힘들어. 원래 밤새는 거야. 야 그냥 해. 씨. 저희 세대는 그냥 그런 게 먹혔던 것 같아요. 윗사람이 얘기하면. 근데 요즘 세대들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첫 장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원래 그냥 말고 이유가 필요하다. 정말 일을 해야 되는 명분, 야근을 해야 되는 명분, 주말에 일을 해야 되는 명분이 없으면
이 세대를 움직이기 쉽지 않죠. 회사에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 본인의 미래가 더 중요한 거고 자신의 삶의 밸런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건 이미 뭐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어서요. 굳이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이 책에서는 일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 일을 대하는 태도, 예, 이 트렌드 리더들, 트렌드 세터들이 일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책에 대한 첫 번째 밀레니얼 Z세대 트렌드 2020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인데요. 두 번째 트렌드 코리아 2020. 제가 지난번 컨텐츠에서 이 책을 엄청나게 보지 마시라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가지지 않은 분보다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보지 말란 얘기보다는 이 책이 에서 얻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18페이지, 19페이지만 보면 됩니다. 네. 여기서 저는 괜찮았던 부분은 멀티페르소나 이 얘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까 동일하게 얘기했죠. 이 책 다양한 삶에 대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삶,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것들을 굉장히 제가 유튜브 하니까 저도 유튜브 이제 막 보잖아요. 요즘 제가 재밌게 보는 건 태국에서 태국의 여자친구와 같이 조튜브인가? 뭐 그분 태국 여사친이랑의 뭐 얘기들, 그다음에 호주에서의 얘기들, 네, 그 다음에 뭐 미국인 와이프랑 사는 사람들의 얘기들, 뭐 이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다른 삶에 대한 희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 멀티페르소나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현대인은 다양하게 분리되는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무슨 정체성이 여러 가지이겠습니까? 그냥 취향이 여러 가지인 거지. 정체성이 여러 가지면 다중이에요, 다중이 여러분. 네. 다양한 서로 다른 정체성을 그때그때 만들.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네, 하여간 오늘은 좋은 얘기만 하는 걸로. 그래서 다양한 취향 정체성에 추구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멀티페르소나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전 좀 재밌었던 건 편리미엄, 컨비니언스에서 프리미엄. 그러니까 예전에는 있어 보이고 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이 프리미엄이었다라면 요즘은 내 삶의 불편한 것들을 해결해주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프리미엄한 제품이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가성비 구매 기준이 가성비에서 프리미엄함으로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하고 싶은 일은 많고 시간은 부족한 현대인은 노력과 시간을 아껴주는 것이 새로운 프리미엄의 기준이 되고 있다 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은 네, 그 외에는 딱히 새로워 보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뭐 페어플레이 이 얘기도 이 책에 담고 있죠. 네. 근데 페어플레이라는 관점보다는 아까 그 책이 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표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통점은 그런 거겠네요. 진짜 다양한 취향들, 다양한 것들을 추구하는 세대이고 내년은 아마 그런 것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편리미엄 같은 얘기들. 또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있지? 네, 페어플레이 이런 것들. 공정의 얘기들은 내년에도 분명히 기업들, 그다음에 브랜드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라는 것들을 이 두 책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본 이 책은 2020 트렌드 노트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빅데이터 분석 기업 다음소프트가 낸 책입니다. 그래서 되게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중심의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책에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어느 때보다 소중해진 개인이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 나서는 여정. 아까 계속 누누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고 다양한 취향들이 있고, 예를 들면 직장에서의 나와 예전에 저 같은 사람들 이제 직장 끝나면 이제 회식하면 직장이 가족이고 식구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즘 세대들은 아무래도 이제 직장 이후의 삶, 개별적인 삶, 들이 따로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또 이제 멀티 페르소나라고 김남도 교수님의 트렌드 코리아 2020에서는 얘기를 한 건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각자 이게 저는 삶의 태도들, 그다음에 삶의 취향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자기가 향유하려는 소비하려는 것들이 좀 되게 다양해졌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다른 것들에 맞는 또 관계가 새로 생겨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어, 정, 경쟁도 치열해지고 음, 사회가 굉장히 다분화되고 다변화되고 있고 관계도 되게 얕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대급부로 사람에 대해 좀 더 주목하는 그런 인간성 이런 거에 대해 좀 더 주목하게 되는 디지털의 힘이 점점 강해질수록 디지털에 대한 소비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 반대인 아날로그에 대한 아날로그적인 사고 행동들에 대한 니즈가 좀 더 2020년에는 반대급부로 튀어나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책을 보면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결정타로 이 책 트렌드 모니터 2020년 이거는 마크로밀 엠브레인이라는 조사회사예요. 여기는 조사회사에서 낸 책이고요. 대부분 뭐 비슷합니다. 예, 비슷하고요. 좀 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미래를 보기보다는 과거에 대해 정리를 좀 더 잘해놓은 책이 아닌가. 그리고 생각보다 트렌드가 조금 지난 듯한 느낌의 트렌드들이 좀 있습니다.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 책에 주목해 볼 부분은 마지막 챕터 파트 4인데요. 어, 뭐 여기도 공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파트 4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핵심은 이런 취향 사회 뭐 살롱 문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얕은 관계들 다양한 관계들이 결국은 타 있는 지옥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키워드를 이 책에서는 뽑아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외로움이라는 아마 내년에는 사람들이 디지털이나 경쟁 이런 것들에 너무 치이다 보니 좀 더 외로움이 가슴속에서 좀 더 나오는 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드신 것 같아요. 느낌에. 어, 그게 핵심인 책입니다. 네. 그래도 이 외로움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낸 것들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가족 1인 핵가족도 많이 됐고 1인 가족도 많이 늘어났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로봇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외로움의 크기가 더 내년은 2019년보다 좀 더 커지는 거 아닌가라는 것에 이 책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2020년도에 우리가 이 네 권의 책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포인트들 영상 보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2019년부터 이어져 온 이 공정에 대한 이야기들. 어떤 책에는 선취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책에서는 페어플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책에서는 선한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회 참여, 공정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은 2020년도에도 주의 깊게 마케터들이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멀티 페르소나 어떤 책은 멀티 페르소나 어떤 책은 다양한 개인에 대한 얘기들 다양한 삶 저는 이제 다양한 삶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멀티 페르소나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예, 굉장히 세분화되고 다양화된 개인의 삶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다양한 삶들을 조망하고 그것들에서 마케팅의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2020년도에 좀 조망해야 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매스 마케팅 예전처럼 뭐 TV 광고 하나로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르는 이런 식의 광고 그다음에 마케팅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취향들이 너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다. 세 번째 포인트는 점점 이 디지털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AI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들, 개인 1인 가족들의 늘어나고, 그다음에 새로운 이제 관계들이 형성되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직장이 하나의 또 하나의 가족이었다면, 이제 직장 이후의 삶들, 그다음 관계도 되게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 인간적인 것들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것 같습니다. 2020년에서 제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점점 시대가 디지털화되고 더 세분화되면 될수록 인간은 기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인간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희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2020년도에는 좀 더 갈망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좀 더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직장이든 회사든 뭐 가족이든, 네. 그러다 보니 이 외로움이라는 키워드를 좀 한번 내년도에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너무 돈돈하고 막 그다음에 너무 효과, 결과, 뭐 숫자로 증명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하다 보면 항상 반대급부는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외로움에 대해 좀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세 가지 키워드, 다양한 삶, 그다음에 외로움, 마지막으로 공정, 세 가지 키워드.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 트렌드 리포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그리고 주의 깊게 보고 있는 포인트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2020년도의 마케팅과 비즈니스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